거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린다고요. 아니 나는 뭐 그런 당뇨도 없고 비만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꼭 신경 써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간헐적 단식 관련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온다거나 굶어서 뺀 거는 건강에 안 좋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맹장 수술을 하고 급하게 촬영을 하는 거라 약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좀 해롱해롱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랑 하루 3끼 먹는 거에 정의가 뭔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하루에 1끼에서 2끼만 먹는 거예요. 1끼, 2끼, 공복을 최대한 길게. 근데 하루 3끼는 말 그대로 하루에 3끼 정도를 먹고 오히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이 3끼보다 더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한 공복을 줄이게 되겠죠.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항상 포만감을 약간은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가 각각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보통의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보면은 간헐적 단식은 대부분이 다이어트고 이 하루 3끼 먹는 거는 보통은 이제 근성장, 물론 3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간헐적 단식은 보통은 다이어트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근성장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효율적인 거는 다이어트 할 때 간헐적 단식, 그리고 근성장 할 때 하루 3끼,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간헐적 단식은 혈당을 최대한 낮추고 인슐린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적합한 거고, 하루 3끼는 아무래도 자주 먹죠. 그리고 보통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혈당을 자주 높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슐린도 자주 높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해는 조금 떨어져요. 지방 분해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먹고 이 먹은 거보다 운동을 더 해버리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먹는 양을 줄여버릴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먹더라도 몇 끼니 적게 먹으면은 소비하는 양이 운동량보다 더 많으니까 그만큼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혈당을 자주 높이고 인슐린 자주 높이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돼요. 얘가 시간, 얘가 혈당, 인슐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밥 먹을 때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왜냐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 혈당을 없애기 위해서 인슐린이 와가지고 얘를 또 낮추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혈당이 또 뚝 떨어져요. 그럼 이 뚝 떨어진 시기에 다시 배고픔을 느껴.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당이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루 3끼 혹은 그 이상을 탄수화물 위주로 챙겨 먹는 분들은 식욕이 안정화가 안 돼요. 하루 종일 배고픕니다. 현미밥이나 닭가슴살 위주로 여러 번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공감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배고프고 배고파가지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컨디션도 떨어집니다. 왜냐? 혈당과 인슐린이 요동을 치니까.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치기 시간이에요. 시간. 얘가 혈당과 인슐린이라고 합시다. 아침을 굶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이 혈당과 인슐린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먹기 전까지 배고픔도 안정화되고 집중력도 계속 높아져요. 왜냐면 스파이크를 안 치니까. 그리고 이 긴 공복 시간 동안 지방 분해가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분해가 활성화되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다이어트에 좀 더 적합합니다. 물론 식사하면 혈당이 높아지긴 하는데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그래서 하루 2끼 먹는 사람들보다는 혈당과 인슐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얘는 2끼를 먹는 거고 얘는 탄수화물 위주로 3끼를 먹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차가 클수록 집중력과 배고픔이 큰데 얘는 그만큼 낙차가 적어요. 혈당이 스파이크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극명하게 나뉘죠. 물론 이렇더라도 배고픔 잘 견디고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운동량 늘려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근력을 더 잘 내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3끼 챙겨 먹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 근력이란 거는 대부분 이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에서 오는데 이 글리코겐은 보통 탄수화물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력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그럼 하루 3끼를 탄수화물 위주로 챙겨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배고픔 감내하면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인들, 우리처럼 좌식 생활 많이 하고 또 영양 과잉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한테는 이 비만의 원인이 대부분 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이 높은 혈당들이 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지방 분해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제가 최근에 엄청 충격적인 통계를 봤는데, 제가 유튜버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지금 현재 당뇨를 겪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비만인 사람, 이 당뇨 전 단계인 사람, 이 세 가지 인구수를 합치면 자그마치 1,700만입니다. 한국인이 한 5천만 좀 넘죠. 근데 거기서 애기들 빼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빼고 하면은 거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당뇨, 비만, 당뇨 전 단계 셋 중에 하나에 걸린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현대인들한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건강의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간헐적 단식의 장점 중 하나가 혈당과 인슐린을 최대한 낮춰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 운동을 주 업으로 삼지 않고 활동량이 적은 일반인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트레이너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운동을 주기적으로 자주 열심히 하는 분들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트레이너들의 회원이 한 10명이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8명은 대부분이 운동을 너무 하기 싫으니까 돈이라도 긁어서 어떻게든 할 이유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한 200만 원을 긁고도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자기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운동을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8명의 대부분은 근육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강과 약간 삶의 질, 그리고 근육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락부락한 몸보다는 오태가 나는 그런 몸을 조금 더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사실 근성장 위주의 식단보다는 건강과 근육, 기타 사회생활, 커리어, 이런 삶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개념이 좀 있는데, 열심히 몸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피트니스라고 하죠. 근데 이 피트니스에 이 웰빙을 더하고 우리 행복, 해피니스, 이 세 가지를 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웰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웰니스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적인 건강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사실 이 피트니스 하나보다는 이 네 가지를 다 추구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근육만을 쫓는 식단을 하면 함께 이루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헐적 단식과 하루 3끼 먹는 식단이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하루 3끼를 먹는 식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단을 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간헐적 단식은 보통 이화작용, 뭔가 분해를 하고 소비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인슐린을 자주 건드려주는 식단은 동화작용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성장을 베이스로 했을 때 얘기해요. 물론 얘를 하면서 다이어트도, 즉 이화작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동화작용을 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이화작용이 되느냐? 나오는 호르몬이 좀 달라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이 공복 시간이 한 16시간이 넘어가면 세 가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글루카곤, 노르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해요. 둘 다 요즘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다가 지방을 분해하라는 신호를 보내서 지방 분해를 좀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루 3끼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로 계속 먹어주면은 인슐린을 조금 더 자주 분비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지방 감소, 얘는 근육 증가, 부수적인 효과가 또 있겠죠. 집중력 상승, 감정적인 안정, 뭐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하루 3끼를 먹었을 때는 공복을 견디기 힘든 분한테는 이게 조금 더 안정화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단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가정을 했고, 이 하루 세 끼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가정을 했었죠. 근데 물론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각자 궁합이 좋아요.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복 시간 동안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좋은 이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고, 반대로 하루 세 끼를 먹는 거는 공복 시간을 잘 견디는 것보다는 빨리 먹어서 빨리 에너지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부터 에너지 사용까지 시간이 덜 걸리는, 짧게 걸리는 탄수화물을 더 주 베이스로 먹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세 끼를 먹는 분들은 보통 근력 운동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글리코겐입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이 글리코겐을 근력 운동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력 운동이 목적이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하루 세 끼 자주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하고 지방을 위주로 먹으면 근력 운동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얘도 근력 운동할 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탄수를 먹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포도당 신생합성, 이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혈당을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도 근력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운동 퍼포먼스 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글리코겐이 조금 더 빵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퍼포먼스를 지키는 게 목적이면 이쪽으로 하시고, 대신에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업무 퍼포먼스나 집중력, 그리고 혈당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의 안정,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비만, 당뇨 전 단계 이 1700만 인구들은 최대한 혈당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소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근육량보다는 혈당 관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쪽이 더 많겠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뭐 그런 당뇨도 없고 비만도 아니고 그냥 평균 체중인데 이게 그렇게 꼭 신경 써야 되나? 나는 1700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들의 엄청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바닐라 라떼 먹고 식후에 탄수화물 위주의 밥, 빵, 면 위주의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카페 가서 바로 달달한 음료 드시는 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 체크해보면은 생각보다 혈당이 엄청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1700만이라는 인구가 다 전 국민의 혈당을 체크해서 한 게 아니라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추론한 그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루 세 끼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서 벌크업 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4-5끼씩 챙겨 먹는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 혈당 관리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저도 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피트니스 선수들도 진짜 많은데 그분들 벌크업 시기에 혈당 관리 안 되는 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간헐적 단식과 하루 세 끼 먹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간헐적 단식은 제일 중요한 게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6시간입니다. 미니멈 16시간을 유지해야 아까 말했던 지방분해 호르몬 3가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 초보자분들은 한 12시간 정도로 처음에 스타트 지점을 잡고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18시간, 20시간, 23시간까지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3시간이라면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공복을 유지하고, 이렇게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 혈당 조절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하고 완전 단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24시간도 많지만 많게는 36시간, 48시간, 저는 72시간 하는 분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굶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여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24시간 이상 단식을 유지하면 몸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오토파지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오토는 스스로 얘는 잡아먹는다. 우리 몸의 세포가 고장난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어서 청소를 하는 작용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우리 질병의 대부분 원인이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토파지 작용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주면 그런 질병도 미리 예방하면서 노화까지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에 이 오토파지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일본 과학자분이 계세요. 그만큼 아주 인류 역사상 되게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밥 안 먹으면은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공복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탄수가 아니라 지방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지방을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에너지를 얻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 케톤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케톤을 에너지로 얼마나 잘 쓰느냐, 케톤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해보시면서 체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톤을 만드는 식이요법을 키토제닉이라고 하죠. 그리고 키토제닉은 혈당과 인슐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식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하루 세 끼 먹는 식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 그대로 아점저에 탄수를 전체 50% 이상 섭취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한 30에서 40%, 지방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비율로 하루 3번 챙겨 먹으면 끝! 물론 얘도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고 비정제 탄수화물과 비가공식품, 즉 자연식 위주로 드셔줘야 됩니다. 하루 3끼 이상 먹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체 섭취량을 계산한 다음에 비슷한 비율로 하루에 4번, 5번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내가 먹어야 될 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구글에다가 매크로 칼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내 키와 체중, 나이, 활동량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비율에 또 맞춰서 하루 3-4번씩 드시면 끝!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이 식단의 목적이 벌크업, 근성장인지 아니면 다이어트인지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간헐적 단식과 하루 3끼 이상 먹는 식사 방법에 대해서 목적과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면밀히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별로 안 좋아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은 이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장점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내 삶에 맞게 바꿔서 적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인터넷에 그리고 유튜브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각각의 스피커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것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래서 목적과 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 삶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